실제로 한 달에 한 번씩 현금이 들어오면 안정감을 느낀다고 그럴까요? 5060이다 이러면 노후를 대비하실 때 제2의 월급 또는 그때는 제1의 월급이 될 수도 있겠죠. 월분배 ETF의 상당 부분이 커버드 콜인데 배당은 줬는데 기초자산이 많이 떨어져 있으면 나의 전체 수익률은 마이너스일 수 있습니다. 사실 배당 수익률이 감소하는 경우는 두 가지입니다. 최근에 ETF 사시는 분들 중에 5060 분들이 많으세요. 그리고 요새는 월배당 ETF가 많이 생겨서 제2의 월급이다 뭐 이래서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퇴직연금으로 많이 사용하시니까 ETF를 퇴직연금 아무래도 안정적인 상품을 더 좋아하시는 것 같고, 그래서 최근에는 월분배죠. 월분배 ETF에 대한 선호도가 상당히 많이 높아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월배당이 나온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얼마 안 됐고 그전에는 분기별로 분배금이라는 걸 줬었죠. 사실 이제 배당 주식하고는 별개입니다. 배당 주식하고는 별개인데 옛날에는 배당 주면 뭐 예전에는 뭐 1년에 한 번 배당 주는 그런 거, 배당이 높은 통신주 뭐 이런 거 KTNG 이런 거 배당 주라고 했었죠. 그러다가 이게 이제 ETF 상품으로 묶이면서 분배금이라는 형태로 뭐 1년에 한 번 주다가 이제 분기별로 주다가 지금 이제 월배당 ETF 이래서 이제 월마다 주는 상품까지 나왔죠. 일반적으로 배당을 주는 주식들은 변동성이 아무래도 일반 성장주, 배당 안 주는 주식보다는 변동성이 좀 적죠. 돈을 벌어야 배당을 주는 거니까 단순하게 기대만 있는 주식보다는 실제 돈을 버는 기업들이 배당 주일 경우가 많고, 근데 이제 사실 배당 주식과 분배금을 주는 ETF랑은 약간 따로 보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던 게, 그런 일정 기간마다 현금을 주는 거를 인컴이라고 하잖아요. 그 인컴에는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쉽게 게 주식의 배당이죠. 주식의 배당이 있고 채권의 이자가 있고 부동산에서는 임대료가 있죠. 하나가 더 생긴 게 옵션의 프리미엄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이제 유동성이 막 많아지면서 미국에서 옵션의 거래량이 거의 3배가 증가했습니다. 유동성이 많아지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도 옵션을 활용한 인컴 전략이 많아지게 됐고, 우리나라도 옵션을 매도해서 나오는 프리미엄으로 월배당 ETF가 많아지게 됐고, 사실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월배당 ETF 중에 분배율 높은 거 상위를 보면은 대부분이 커버드 콜이죠. 옵션을 매도해서 인컴을 뽑아내는 형태가 좀 많이 생겼습니다. 저도 제가 설계한 지수 ETF를 뭐 조금씩은 삽니다. 이거 사신 고객분들이 어떻게 느낄까 해보면, 실제로 한 달에 한 번씩 현금이 들어오면 토털 리턴이 수익률이 더 좋다고 해서 재투자하는 게 더 수익률이 당연히 좋았을 테지만, 현금이 매달 이렇게 들어오니까 또 기분이 약간 다르더라고요. 약간 안정감을 느낀다고 그럴까요? 안정감을 느끼는 것도 있고, 그래서 요새는 이제 월배당 ETF가 많아지다 보니까 실제로 내가 100만 원 투자해서 1% 받으면은 한 달에 1%씩 받으면 10,000원씩 받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상품들을 내가 10개 샀으면 한 달에 10만 원이 들어와요. 야, 그러면 내가 이거 1억 넣으면 한 달에 100만 원씩 떨어지겠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이 월배당 ETF를 선택하실 때 기초 지수를 잘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초 자산? 주식 자산이 잘못 고르면 월배당을 받지만 내 원래 가격은 계속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더 손해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초 자산을 잘 고르는 게 가장 1번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제피 같은 경우는, 제피는 JP모건에서 운용하는 S&P 500을 기초 자산으로 한 커버드 콜 상품입니다. 그다음 제큐는 JP모건에서 운용하는 나스닥 100 지수를 비교 지수로 한 커버드 콜 ETF입니다. 두 개의 공통점은 액티브 펀드입니다. 그러니까 S&P 500 지수하고 나스닥 100 지수를 그대로 따라가지 않고 약간 보수적으로 운용을 합니다. 근데 실제로 지난 한 1, 2년 성과를 보면 S&P 500이나 나스닥 100 지수보다 못합니다. 그리고 콜 옵션을 매도할 때 주식을 100으로 봤을 때 100을 다 매도하지 않고 20% 미만만 매도합니다. 그러니까 80은 열려 있는 거죠. 80은 그 S&P 500이나 나스닥 100 지수를 추종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20%만 매도를 해서 여기에서 나오는 옵션의 인컴을 가지고 분배를 주는 겁니다. 그런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게 이제 어떻게 보면 보수적으로 안정적으로 운용할 수는 있는데, 나머지 열려있는 80%가 단순히 S&P 500이나 나스닥 100 지수의 80%보다 못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 그 글로벌 X 미래셋의 자회사죠. 글로벌 X에서 나온 QYLD 같은 경우는 나스닥 100 지수를 추종하는 커버드 콜인데 얘는 100%를 다 매도합니다. 그러니까 상승은 거의 못 따라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신에 받는 인컴은 더 많을 수 있죠. 더 많이 매도하니까. 그러니까 요거는 본인이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커버드 콜도 진화를 하고 있는 겁니다. 처음에는 커버드 콜의 장단점에 대해서 논란이 많으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올라갈 때 못 따라가죠.
그러니까 기초지수가 올라가는데 나는 이제 올라가는 건 못 받고 이제 뭐 월 인컴만 받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나스닥 100이 지난 10년 동안 1년에 20%씩 올랐다는데 나는 1년에 10%밖에 못 받을 테니까 월 배당 받아봐야. 그럼 나는 뭐냐 뭐 이럴 수도 있는 거고. 근데 하락할 땐 또 같이 떨어지거든요, 이게. 근데 같이 떨어지는데 옵션 프리미엄 받는 것만큼 덜 떨어지게 돼 있는데 문제는 그거 받는 만큼 또 배당을 주니까 사실 그냥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야 이건 뭐 올라갈 땐 못 올라가고 떨어질 때는 또 떨어지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하면은 맞는 말씀인데 맞는 말씀인데 처음부터 이 커버드 콜에 대한 이제 구조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가시면은 알고 사면 더 좋은 거고, 월 배당을 내가 받겠다고 설계할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초 자산이 뭔가가 제일 중요하고, 그 기초 자산을 콜옵션으로 얼마만큼 매도를 했느냐, 또 어떤 콜옵션을 매도했느냐에 따라서 구조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을 드리는 거는 기초 자산을 분산을 하십시오. 채권을 기초 자산으로 한 커버드 콜 ETF도 있습니다. 그게 월배당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신한자산운용의 솔, 그 다음에 KB자산운용의 라이즈에서 출시한 30년 국제 커버드 콜, 삼성자산운용 코덱스도 있습니다. 30년 국제 커버드 콜이 있고, 그리고 미래에셋 타이거에서 운용하고 있는 30년 국제 커버드 콜 액티브가 있습니다. 이게 다 미국의 20년 이상의 장기 국채만으로 구성된 기초자산으로 이루어진 커버드 콜입니다. 요거랑 그 다음에 미국 S&P 500이나 나스닥 100 또는 인공지능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주식을 기초로 하고 거기에서 이제 콜옵션을 매도한 형태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개를 섞으면 6대4 주식 채권 6대4 말씀드렸듯이 이것도 그렇게 섞어 놓으면은 일부 해지가 되고, 또 이것들을 100% 다 매도하지 말고 요새는 부분 매도하는 것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부분 매도한 것들을 선택을 하면은 크게 내가 생각하는 거랑 많이 이상하지는 않을 겁니다. 배당은 줬는데 기초 자산이 많이 떨어져 있으면 토탈 리턴이죠. 나의 전체 수익률은 마이너스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초 자산이 중요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초 자산이 튼튼해야 되고, 거기에서 커버드 콜로 나한테 월분배를 줘야, 그래야 장기적인 수익률도 안정적이고 월급도 받고 이렇게 되는 거죠. 사실 배당 수익률이 감소하는 경우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주가가 올라서 배당 수익률이라는 게 배당금 나누기 주가잖아요. 주가가 올라서 감소하거나 배당금이 줄어서 감소하거나, 이 두 가지인데,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서 그런 경우는 사실 뭐 나이스하다고 그럴까요? 어떻게 보면 그렇고, 근데 배당금이 감소를 했다는 거는 아까 제가 인컴의 원천이 주식의 배당, 채권의 이자, 그리고 옵션의 프리미엄 말씀드렸는데, 주식에서 배당의 배당금이 감소했다는 거는 좀 심각합니다. 이거는 기업이 벌어들이는 현금이 줄어들었다는 시그널이고 기업이 이익이 줄 것 같다는 시그널이기 때문에, 이거는 단순하게 배당 수익률이 떨어진다의 문제가 아니고 기초 자산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문제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채권 가격이 오르면 수익률은 줄어들게 되죠. 근데 채권은 어차피 이제 고정 수익을 주는 거니까. 옵션 같은 경우는 변동성이 커지면 프리미엄 자체는 올라갑니다. 근데 변동성이 줄어들면 프리미엄이 장기적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이게 변동성이 줄어드는 게 좋은 거냐 나쁜 거냐, 그거는 기간에 따라 좀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요새는 또 옵션을 아까 점점 진화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작년만 해도 사실 우리나라에 월간 옵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옵션 선물 만기일은 매월 두 번째 목요일입니다. 근데 미국의 옵션 선물 만기일은 매월 세 번째 금요일입니다. 그래서 매월 세 번째 금요일에 한 번씩 옵션을 매도하는 거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올해 들어서 위클리 옵션이 생겼습니다. 우리나라에는. 미국에는 먼저 생겼지만, 위클리 옵션은 옵션의 만기가 금요일 날부터 그 다음 주 금요일 날까지인 거죠. 그러다가 이제 한 4월달 되면서 데일리 옵션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매일 매도하는 거죠. 이거는 만기가 매일 있는 거는 아니고, 위클리 옵션이 금요일부터 다음 주 금요일까지가 만기였는데, 요게 월요일부터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부터 다음 주 화요일, 요게 다 생긴 겁니다. 월화수목금이. 일주일짜리 옵션이 월화수목금이 다 생기다 보니까 운용자 입장에서는 매일 만기가 있는 게 옵션을 매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데일리 옵션이라고 합니다. 매일 매도하는 거를. 근데 이게 만슬리, 위클리, 데일리로 가면서 통계적으로 보면 만기가 짧을수록에 받는 프리미엄이 더 커집니다. 그 얘기는 내가 1년에 10%의 인컴을 뽑아내려면 주식 100%를 다 매도했어야 되는데, 데일리로 가면 10%만 매도해도 10%를 뽑아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나머지 90%는 그냥 기초자산에 노출을 시켜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커버드 콜의 단점이 올라갈 때 못 올라가는 거였잖아요. 근데 90%는 그냥 따라가는 거죠. 대신에 인컴은 똑같이 10%씩 뽑아내는 거죠. 요새는 그런 형태들이 많이 생겨서 월분배를 보실 때는
구조를 좀 한번 확인을 하시고 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월분배 ETF의 상당 부분이 커버드 콜인데 커버드 콜을 선택하실 때는 기초자산이 너무 중요합니다. 기초자산이 그냥 하락하면 의미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국채를 기반으로 한 월분배 또는 미국의 S&P 500이나 이런 또는 뭐 대형주들을 기반으로 한 월분배 요거를 적절하게 섞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그거 이외에 이제 일반 성장 주식이나 채권이나 이런 거를 선택하는 거의 비중은 이제 본인의 선택인 것 같은데 채권 ETF를 선택하실 때는 이게 사실 채권 ETF가 많은 분들이 사실 기대 이하의 성과를 보셨어요. 지난 한 3, 4년? 왜냐면 이제 2022년 넘어가면서 2023년 되면서 야, 이제 미국 금리 내린대. 이제 금리 인하 사이클이야. 해서 이제 국채를 많이 사신 거죠. 특히 미국 국채를. 특히 미국 국채 중에서도 만기가 길수록 이 변동폭이 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장기 국채를 많이 사셨죠. 근데 실제로 금리를 지금 뭐 10월 달에 50bp 내리고 25bp 내렸지만은 10년, 20년 장기 국채가 그렇게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내려오지 않았고, 왜냐하면 중앙은행의 금리는 하루짜리 금리입니다. 우리나라 중앙은행의 금리는 7일짜리 금리입니다. 근데 우리는 30년짜리 투자하고 있는 거잖아요. 중앙은행이 하루짜리 금리 내린대 하고선 30년짜리를 사는 거니까 이게 간극이 너무 큰 거죠, 사실은.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사실 그걸 장단기 스프레드라고 하는데 어떤 경우에 야, 이번에 금리 내리면 경기가 좋아진대 하면 단기 금리는 내려가는데 장기 금리는 올라가서 가격이 하락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다고 해서 이게 또 금리를 올려서 상승 사이클로 가는 건 또 아니지 않습니까? 인플레이션은 뭐 있을 수 있지만 이게 여기서 금리를 올렸다가는 사실 많이 어려워질 테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경기가 좀씩 안 좋아지면 일부 하락은 하겠죠. 일부 하락은 하겠지만 생각보다 시간이 좀 더 걸릴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단순한 채권 ETF보다는 커버드콜 형태, 채권 자산에 커버드콜이 씌워진 형태가 유리할 수 있다는 거고 거기서 인컴이라도 뽑을 수 있으니까. 두 번째는 환율이 요새 똑같은 미국 국채 커버드콜도 환율이 해지되어 있냐 안 해지되어 있냐에 대해서 차이가 너무 큽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반반 주간에 섞어주시면, 왜냐면 또 환율이 또 내려갈 수도 있는 거니까 반반 섞어주시면 좀 안정적으로 운용할 수 있지 않을까. 노후를 대비하실 때 제2의 월급 또는 그때는 제1의 월급이 될 수도 있겠죠. 그때를 대비하실 때 우량자산으로 하시되 우량자산도 채권과 국채를 섞어주시고 미국을 하신다면 해지와 언해지를 섞어주시면 좋겠다. 성장주를 정말 잘한다 라고 하면 그렇게 하셔도 될 텐데 이 나이에 어리다는 거에 사실 기준이 20대, 30대 초반 직장인이냐 아니면 학생이냐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데 학생인 경우는 사실 주식 공부할 시간 많지 않으시잖아요. 네, 학교 숙제도 하셔야 되고 그러면 배당이나 월분배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우량자산을 기초로 한 월분배 ETF들을 50% 이상 가져가시고 나머지도 그냥 대표지수 S&P 500이라든지 아니면 그냥 대형 테크 일부를 섞어주시는 게 그러면서 아무래도 돈이 들어가 있으면 관심은 가거든요. 예, 그러면 간접적으로 이제 금융에 대한 공부도 하시면서 약간의 수익도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좀 액티브하게 하시는 30, 40대다. 뭐 그러면 이제 성향에 따라서 일부 성장형, 테마형 ETF를 하실 수도 있고. 근데 이제 5060이다. 이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좀 우량자산을 기초로 해서 일정 부분 한해지에 대한 분배를 해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